자, 이 장면은 펜앤드 마이크에서 이번에 4.15 총선 그 부정선거 소송을 민경욱 의원이 지금 제기했는데, 민경욱 의원의 변호사인 박주현 변호사가 제시한 내용 중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 설명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부정선거냐 아니냐에 대한 가장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사전선거에 그 보수 우파 진영 사람들이 대거 참석을 안 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결집해서 사전선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아주 대승을 할 수 있었고, 본선거에서는 통합당이 이겼다. 그 합쳐서 민주당이 이겼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중에 보면 저 도표에도 60대 이상이 361만 표, 50대 이상이 257만 표. 그래서 이게 두 개만 합쳐도 620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체 총선 연령별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가 지금 이게 620만이기 때문에 나머지 연령 20대, 30대, 40대 다 합쳐봐야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가 과반수가 넘는 50대, 60대가 사전선거에 투표를 했는데, 사전선거가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고령자들이 참석한 투표한 사전투표가 어떻게 좌파 진영이 결집한 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좌파 진영의 부정선거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내세우는 건 뭐냐 하면, 사전선거는 표 뺏기니까 절대 하지 마라, 본투표해라, 그 얘기를 믿고 수많은 우익 진영의 고령자들은 사전선거를 하지 않았다, 본투표를 했다. 그리고 여기 사전선거에 나오는 고령자들은 이제 361만 표, 257만 표,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 사람들 620만에 달하는 이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전선거에 50대 이상, 60대 이상 고령자가 620만 명으로 과반수를 넘게 참여했지만 그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보수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 없고, 그 사람들은 사전선거에 나오지 않았고 본투표에 가서 투표했기 때문에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22%를 앞설 수 있었다. 이게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거이고 가장 유일한 답입니다. 왜 사전선거의 모집단과 본투표의 모집단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너희들이 사전선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고,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 당연히 사전선거가 22% 앞서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또 유일한 설명이에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매우 의미 있는 여기에 맥을 짚은 내용이 뭐냐면, 이 오른편에 나오는 점점돼 있는 이것이 뭐 몇백 개 되는 그 선거구가 아니라 동단인가요? 이거를 이렇게 쫙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하면, 이게 나도 작아서 뭐 식별이 잘 안 됩니다만은, 설명만 박주현 변호사의 이야기가 맞다면은 그 사람이 제시한 팩트니까 이건 맞는 거겠죠. 이것을 분석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 민주통합당을, 정당제 비례대표죠. 정당 투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이 이겼잖아요. 예, 미래한국당이 1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래한국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사전선거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당제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이 이긴 미래한국당이 더 표를 많이 얻은 지역일수록 사전선거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주장의 입장이 그게 맞으려면 어떤 가설이 성립해야 되냐 하면 사전선거에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고령층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는데 정당제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찍고 지역구 투표에서는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었다. 압도적으로 22%가 민주당이 리드할 수 있도록 지역구에서는 교차 투표를 하였다. 이 가설이 성립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조사한 이 자료에 의하면은 정당제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이 우세한 지역들은 사전선거 투표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즉 보수 진영, 우파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선거에 많이 투표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서 앞에 그 부정선거, 부정론의 가설이 깨지는 게 뭐냐 하면 좌파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결집해서 고령층들, 이 사전선거에 나왔던 고령층들은 대부분 좌파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의 모집단과 본투표의 모집단이 다른 것이다. 라는 그 가설이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지금 제시한 이 자료, 이 지금 점점점 돼 있는 이거는 동별 사전선거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미래한국당이 정당 투표에서 이긴 그 지역일수록 사전선거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즉 미래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였다. 이겁니다. 좌파 진영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이죠. 이 발언에 의해 가지고, 이 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금 부정선거가 좌파 진영의 표가 결집되었다고 하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입장,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입장에서 얘기하는 좌파 진영의 표가 고령층도 포함해서 좌파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결집해서 사전선거에 나왔다는 그 가설을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깬 겁니다. 이 점점점 돼 있는 이 분포도에서 미래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투표일수록 사전선거를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정당은 미래한국당을 지지하면서 22%나 압도하도록 민주당 지역구를 투표하였다는 그런 설명밖에 안 되는데 그건 성립할 수가 없죠. 교차투표가 소수자가 교차투표를 할 수는 있겠지만 통합당이 너무 미워갖고 그런 수익이 있겠지만 이렇게 22%가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전체적인 추세로서 전부 교차투표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했다? 이런 설명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정리하면 부정선거는 없었다. 왜? 사전선거 하는 사전투표 모집단과 당일 투표하는 본투표 모집단과는 다른 것이다. 이게 부정선거 없었다는 주장론의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우익진영에서는 사전선거는 표 도둑 맞으니까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사전선거 하지 말라고 계속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우익진영 사람들은 대거 사전선거에 나오지 않았고 본투표로 갔다. 그리고
사전선거에 나오는 이 고령자들은 대부분 좌익 진영 지지자들이다. 그러니 사전선거의 모집단과 본투표의 모집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진영의 논리입니다. 절대 그 두 개의 모집단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박주현 변호사가 이 지금 히스토그램이라 그러나요? 이 점점점 찍은 여기서 지금 드러난 사실은 뭐냐 하면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을 지지하는 투표구일수록 사전선거율이 높았다. 즉 미래한국당을 지지하는 우익진영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였다는 겁니다. 이건 자료기 때문에. 앞에 거는 가설이거든요. 앞에 거는 뭐 자료가 아니고 가설이에요. 가설. 좌파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선거에 많이 참여하였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사전선거에 참여하지 말라고 우익진영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 두 개의 모집단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제시한 이 히스토그램 점점점 이걸로 의하면은 그렇지 않다. 우익진영 지지자들도 사전선거에 대거 참여하였다. 요번에는 아마 그 코로나 사태가 많이 그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사전선거도 괜찮겠지 하고 교육은 그렇게 받았지만 사전선거에 대거 우익진영 사람들도 참여를 하였다. 그게 이 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에 의하면은 미래한국당이 정당 투표에서 이긴 지역일수록 사전선거가 투표율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좌익진영 사람들이 많이 투표해서 높아진 게 아니라 우익진영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해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그렇게 해서 지금 부정투표를 부정하는 지금 조갑재 씨라든가 뭐 정규재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라 그래갖고 우익진영 사람들이 안 나왔으니까 사전선거랑 본투표랑 어떻게 같겠느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지금 이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렇지 않다. 두 개의 모집단이 같은 모집단이었다는 이걸 깬 겁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제가 덧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조갑재 이병태 교수에 이어서 오늘은 박주현 변호사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